안녕하세요. 문기 엄마예요. 오늘은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은지씨에 대한 후원을 부탁드리는 것이라서 구독자님들께 민폐를 끼쳐드려서 면목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은지씨 사연을 들으시고 너무 안타까운데 은지씨에게 직접 후원 참여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참여해주신다고 하시면 간접 후원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이 많은 분들께 추천이 돼서 은지씨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은지씨를 처음 알게 된 건 작년 4월이었어요. 제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원이라서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원 100명 정도가 되는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은지씨였죠. 1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함께 듣고 있었는데 다 2021년에 일어난 일이 맞는지 못 믿겠다는 반응이셨죠.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인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고 69세이신 엄마랑만 같이 사는데 외출을 하셔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데 오신다고 하더라도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기보다는 폭언과 부적절한 보살핌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고 했어요. 올해 34살인데 초등학교 졸업 후 이렇게 20년간 집에서만 엄마랑 지냈고 이명과 난청이 있고 늘 두통이랑 어지럼증이 심하다는 걸로 봐서는 인공호흡기도 필요해 보이는데 병원을 못 간 지 9년쯤 되었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은지씨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 수급비는 은지씨 몫까지 어머니가 다 받아서 관리하셨는데 은지씨는 본인의 핸드폰 요금도 못 내서 전화가 자주 끊어졌어요. 체위 변경이 안 돼서 몸에 욕창이 심한데 욕창 관리를 위해서도 혼자 내버려 두는 시간 없이 보살핌이 매우 필요한 상태인데 어머니는 본인도 굶고 지낸다면서 식사마저 잘 챙겨주질 않으셨죠. 가장 큰 문제는 국가에서 은지씨 같은 중증 장애인을 위해 활동보조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동보조인이 방문하면 낯선 사람으로 간주해서 어머니가 몇 시간 만에 쫓아내버리거나 아예 오지도 못하게 문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복잡한 사정 때문에 서초구에 반지하 빌라 월세로 이사 온 지 3, 4개월쯤 되었는데 은지씨는 몸이 굳은 상태라서 대부분 천장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워서 직접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그렇게 하늘과 천장을 바라보면서 들어오게 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안 가르쳐 주려고 마음먹은 이상 침대에서만 생활하는 은지씨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은지씨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직접 경찰서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라는 1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의 채팅에도 한사코 무엇 때문에 겁에 질렸는지 웅크리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지씨를 대신해서 112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112에서는 출동을 하려면 은지씨의 주소를 알아야 된다면서 119에 전화를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119에 전화하고 은지씨를 설득해서 119 구급대원 분하고 은지씨하고 통화했는데 그 신호로도 은지씨의 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반경 몇 미터 안에 비슷한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은지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집 주소를 알게 되어 제가 은지씨를 만나보려고 했으나 은지씨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은지씨가 문을 직접 열어줄 수는 없어서 올해 2월 20일이 되어서야 은지씨를 처음 만났어요. 2월 20일이 되기 몇 주 전부터 아는 언니가 오면 문만 열어달라고 사정사정 했대요. 저는 은지씨가 좋아한다는 딸기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오랜 설득과 기다림 끝에 은지씨를 실제로 본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웬만큼 중증장애인 분들의 모습을 봐서 안 울릴 줄 알았는데 어떠한 말도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은지씨와 저는 그동안 은지씨가 어머니와 분리되어 따로 살아야 한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본인이 직접 딸인 은지씨를 보살피는 게 어려워 보였어요. 은지씨 정도면 어떤 부모라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오시면 문을 안 열어주는데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물건을 가져갔다고 의심하는데 활동지원사 선생님께 막말을 하는데 어떻게 어머니랑 같이 살 수가 있을까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으면 은지씨도 매일 3끼는 먹을 수 있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화장실을 참으며 언제 보호자가 오나 기다리는 불상사도 더는 없을 것이고 9년간이나 가지 못한 병원도 활동보조 선생님과 갈 수도 있겠죠. 지금 은지씨는 2022년 3월 2일에 장애인 체험홈에 어렵게 입주해 있어요. 그런데 체험홈은 최대 1년간 머물 수 있어요. 체험홈은 장애인들이 시설 또는 가족으로부터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간을 제공해준대요. 근데 선생님 그 체험홈에 가면은 1년 딱 살 수 있다고 은지 씨가 그랬는데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그럼 그 후에는 혹시 은지 씨가 갈 만한 곳이 지금 그런 공공 인대주택을 그 사이에 이제 신청하면서 예 계속 중증 장애인이 독립해서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연습해보는 곳이에요. 체험홈은 은지씨가 다 알아서 해야 돼서 칼, 도마, 식용유, 후라이팬, 밥솥은 물론 감자, 당근, 계란, 소금, 설탕 등도 없어요. 그냥 1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빈집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속옷이며 휴지, 행주, 옷도 없고요. 그냥 이불에 둘둘 감겨서 구조된 것이라서 먹고 싶던 계란 후라이 하나도 못 해먹었대요. 필요한 물품도 너무나 많아요. 어머니가 은지씨가 체험홈 가는 날 은지씨가 못 가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결국 은지씨가 신분증 하나도 가지고 오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입신고가 늦어졌고 은지씨의 3월 수급비도 어머니가 받으셔서 은지씨는 체험홈에서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돈이 없어서요. 당장의 생활비가 너무 필요하고요. 진짜 문제는 최소 600만 원을 만들어내야만 1년 뒤 체험홈을 나가야 할 때 어머니와 살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 장애인 임대주택으로 갈 수가 있대요. 우리나라는 은지씨처럼 사정이 매우 딱한 사람들에게 장애인 임대주택을 신청을 받아 마련해 주는데요. 사실 100%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되었다고 쳐도 은지씨가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보증금은 내야 된대요. 체험홈에서 복지사 선생님께서도 은지씨의 보증금은 모금을 하자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앞으로 은지씨가 밥 안 굶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애인 임대주택 보증금을 위해서 후원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체험홈 센터장님께서 30명의 사람이 30만원씩 모으면 은지씨 보증금은 금방 해결되지 않겠냐고 그 30인 안에 들어오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때 하신 말씀대로 제가 1등으로 실천해요. 외면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부담 없는 만큼 도와줄게요. 은지씨.